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역 공부, 역경 공부 합시다. 오늘은 12번째 천지 빗계 이 계상을 보니 이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하는데 하늘은 이로 솟는 기운이고 이 땅은 가만히 있거나 밑으로 들어가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만나야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박힐 빗자로 여기서는 읽죠. 그래서 주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도죠. 중도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다루죠.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11번째 배웠던 것은 반대로 도전계죠. 그게 도전계 이게. 그래서 지천택계로 배웠었잖아요. 그것은 이걸 통할통자를 써가지고 서로 통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막힌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그렇죠. 가족 쉬운 예로 가족을 들면 가족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 멀리 있으면서 또 통하지 않는 가정도 있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서로 야당과 이 국민과 이렇게 여당과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혼인일체가 돼서 통일하는데 서로 각자 주장이 다르니 국가가 혼란스럽죠. 안 통해가 막혀가지고 이 빗기가 그렇게 되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 하늘은 하늘을 올라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땅은 절대적으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올라가니 등을 져가지고 가로막을 비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왕이 지필한 이 계사를 공부를 합시다. 이 계사를 보면 비지 비이라 분리군자 이게 발을정이죠. 고들정 대왕소래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문표를 해보면 가로 막히는 것은 비인 때문이다. 이 비인 이거 상자방 비자를 먼저 번에도 해석을 했죠. 이 상자방에다가 안일비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안일비는 사람으로 치면 절대적으로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비인하고는 상대를 못하니 가로 막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군자라 이런 난세에 이렇게 통하지 않는 소인들 세상에서는 군자가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군자는 은둔을 해야죠. 우리나라도 그 진짜로 실력 있는 군자들은 이런 난세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보면 사람이 없으니 자기 옛날에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 다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더 막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죠. 그 다음에 이 정 똑바로 하면 길하다. 근데 군자가 이런 난세에서는 똑바로 해도 불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몸도 보전 못하죠. 이런 소인지도에 같이 휩쓸리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왕소래 이때는 이제 큰 것이 물러가고 그렇죠. 난세에는 큰 사람들이 다 숨죠. 숨고 적은 것이 이 소인 지도들이 와서 이제 판을 벌리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12벽계설로 해가지고 더 확장을 시켜봅시다. 먼저 번에 택계에서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때 택계는 여기죠. 태가 지천태였는데 음이 이제 하나씩 소멸되면서 양이 하나씩 올라왔죠. 그래서 그때는 소왕대대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빗계죠. 지금 천지 빗계에서는 이제 반대로 음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거기서 이야기한 대왕 큰 것 양을 큰 걸로 보잖아요. 음을 소로 보고 그리고 대를 성인으로 보고 군자로 보고 소를 이런 소인지도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양이 하나씩 이렇게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소 대래 이 양이 없어지니까 대왕
큰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가로왕자 써서. 그러다 보니 10월달 가면 이렇게 음으로만 이제 음의 세상, 빗계 세상에 온 거죠. 완전인 음으로.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치면 우리가 인생을 60으로 잡았다 치고 그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굴곡이 있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유턴해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세상이 되죠. 너무 그래서 뭐 나쁘다고 안 좋다고 이렇게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좋다고 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 중도를 지키면서 살면 삶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부지 비흰 분리군자 정대왕 소래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6으로 갑시다. 초6을 가면 발모여 이기휘 정길형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구는 전번에 택계 초구에서 봤죠. 똑같게 써져 있죠. 그건 정반대로 이제 이것은 생각을 해야겠죠. 이 빗개니까 띠풀을 하나를 뽑았더니 그 무더기로 뽑혀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리후 그때 당시에 택계에서는 무왕이 상나라를 치러 나가는데 옆에 제국들이 이렇게 무리 져가지고 무왕을 따라왔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이건 이제 반대로 상나라가 이제 국가를 잃고 주나라 이제 유민이 드릴 주나라 무왕이 한쪽에 상나라의 옛날 수도에 그 폭군 주왕 아들을 봉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살피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이제 주나라를 인정을 못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을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주왕 무왕이 이제 그것을 진압했죠. 완전히 역사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똑바르게 길하고 형통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큼 그 인정을 안 했냐면은 그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본한테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군들 아니면 반항해서 일본을 절대 내쫓으려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않는 거죠. 주나라한테 나라를 뺏겨서 자기 왕도 죽고 그랬으니 그 여기에 이제 그 백이숙제란 말이 여기서 많이 사용되죠. 그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그 고죽군 사람인데 거기서 그 나라가 이제 망하니까 이 주나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문왕이 이 무왕 전에 그 무왕 아버지가 문왕 아니에요. 이걸 집필한 사람 그 성인을 만나러 왔는데 이미 왔더니 그분은 이제 죽었죠. 죽어서 무왕이 통치를 하고 있으면서 상나라를 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백이숙제들 두 형제가 말렸죠. 그 옛날 황제국인데 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말 안 듣고 무왕이 쳤죠. 그러니까 상나라가 이제 망했죠. 망하니까 그 백이숙제는 이 주나라의 녹봉화를 안 먹고 저 산속에 수양산에 가가지고 고사리 뜯어먹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백이란 말도 그 사람이 이름이 지고 시호가 제인데 이 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백부라 큰아버지를 백부라 그러죠. 그 마지 백자를 쓰고 호는 백이 그래서 이는 이제 시호라고 해요. 백이 숙제일 때 백이가 숙제는 마찬가지. 숙자는 이제 아비제숙이죠. 동생을 숙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할아버지를 그래서 그 아제비 숙자를 써서 백이와 숙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제자는 이제 가지를 제자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주나라를 인정을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는 포승 소인길 대인 비형이라 했습니다. 이 포승이라는 건 이게 감살포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을승이죠. 그래서 이 소인들은 주나라에 빨리 흡이 돼가지고 소인들은 빨리 길하고 이 대인들은 가로막일비 그렇잖아요. 성인들은 말 안 듣죠. 머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주나라의 말을 안 듣고 있다가 할 수 없으니
이자 주나라에 흡입됐죠. 그 말을 형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군자 자리니까 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나중에는 대인도 군자도 주나라에 흡입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3, 64는 포수라 그랬네요. 이게 북구를 쓰죠. 이것도 이제 그 유민들이 그 주나라의 국가를 뺏겼으니까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게 받칠 수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북구를 수로 썼죠. 그래서 그 유민들이 주나라의 동요를 안고 참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63이 절대적으로 말 안 듣는 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나라 말 안 듣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는 유명무구 주리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천명이죠. 천명이라는 것은 이제 주나라의 그 왕의 말을 들어야죠. 들어야 무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이게 밭드렁, 논두렁, 논이랑 주죠 이게. 그리고 이게 떨어질 리, 이게 복지, 이게 하늘이 주는 복이라 그죠. 우리 현 사회에서 복지 사회 할 때 이 복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복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떨어질 자를 이해를 해야 그것이 수긍되죠. 이게 떨어질 이자고 이게 이제 붙을 이도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떨어질 자를 뜻글자라고 우리가 한문을 딱 뜻글자라고 했죠. 이게 떨어지면 나한테서 떨어지면 상대한테 가면 그 붙는 게 되죠. 역으로.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이혼을 하면 떨어져서 이 떨어질 자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재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혼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붙기 때문에 붙을 이가 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상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유민들이 주나라에 붙었어요. 주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지, 하늘이 준 복을 얻었다 이렇게 사요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는 휴부 대인길이라 기망 이게 멜개죠. 개우 포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휴자에다가 이거 이제 실휴죠. 실휴 가로막을 비. 이제 신 것이 막혔다는 게 이제 신 것이 막혔다는 게 막힌 것이 풀렸다는 얘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대인은 길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성인들이 군자들이 이제 주나라에 흡인됐다. 경계심을 풀고 아니면 주나라를 대인으로 보면 대인이 길하다, 주나라가 길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망 밑에 거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밑에는 이게 멜개죠. 멜개, 어주사우, 이게 쌀포, 그다음에 상나무, 뽕나무상이죠. 그래서 이게 뽕나무를 이해를 해야 돼요. 뽕나무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 뉘에를 치려면 뽕나무를 길르죠. 그러면 딱 치고 가을에 자르면 봄에 이렇게 소곤이 막 여러 가지를 쳐가지고 올라오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매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그 주나라가 그 상나라를 치고 그 유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주나라 아들 보고 같이 이렇게 봉해놓고 같이 살아라고 옛날 그 상나라 그 수도에다가 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무왕의 동생들 셋을 상감을 줘가지고 걔들을 이제 감시하는 그걸로 이해를 하면 이게 될 것 같아요.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걔들을 감시하죠. 왜 감시돼? 기망 이게 도망갈까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감싸놓고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부대인길 기망 개우포상 이렇게 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구는 경부 선부 후희라 했습니다. 이걸 기본 해석을 해보면 이제 막힌 것이 기울어졌다. 먼저는 막혔고 후에는 기쁘다 이렇게 한번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한문풀이로 해갖고는 또 뭔 뜻인지를 모른다고 날 내가 이야기하죠.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나라 이제 유민들이 이 상구는
우리가 그 근께에서 항용유해 그랬잖아요. 이게 끝까지 올라간 용이 예? 더 이상 올라갈 자가 없어서 후회하게 된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게 그 가로 기울어서 기울은 것이 가로 막혔다. 그러면 막힌 것이 기울었으니까 이제 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나라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먼저 번에는 막혔는데 후에는 이 기쁘다는 것은 이것을 이제 수나라가 가만 안 두겠죠. 이제 다시 제압해가지고 뒤에는 혼란을 진압했으니까 기쁘다. 이걸로 해석을 하면 상구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역경 공부 천지 비결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